네, 사건 통해서 사회에 들여다보는 뉴부 사탐 시간입니다. 이 골프 여왕이죠. 박세리 씨의 이름을 내건 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녀 갈등설까지 불거졌는데 황성준 변호사 또 신정은 SBS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황성준 변호사님. 재단 입장에서는 국제 골프 스쿨 같은 건 뭐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거죠? 예, 일단은 재단 법인의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이 모여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재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 돈을 운영하거나 하는 어떤 경영진의 어떤 유용행위라든지 방만한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과 주요 사안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인화를 한 게 바로 재단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단 법인의 탄생 배경 때문에 우리 법은 재단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관도 불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단 법인의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단 법인의 특성과 함께 고려를 해 보았을 때 네. 제가 박세리 재단 법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단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골프 영재 뭐 육성, 발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워나간다는 그런 목적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겠다라고 정관에 학교를 누락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학교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표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 입장에서는 국제 골프 스쿨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할 리도 없다는 것.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재단 측에서는 문서하고 인감을 위조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박 씨 아버지 이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박 씨 아버님께서는 혐의가 위조한 게 아니다라고 간단한 입장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셔서 일단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또 계속 내놓으실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박 씨 아버지, 즉 박세리 씨 아버지께는 4개의 혐의가 일단은 발생은 합니다. 첫 번째는 인장 조각죄가 인장 위조죄가 발생을 하고요. 도장을 그리고, 위조한 거. 그리고 이 위조한 도장을 이제 행사한 거, 이 행사죄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서를 위조했죠. 이 도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문서 이제 동행사죄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인장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와 결부를 하게 되면 흡수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장 위조죄나 동행사죄가 입건이 된 건 아니었고요. 현재 그래서 박 씨 아버지께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세리 씨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 사실상 뭐 친족 간의 법정 소송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재단이 피해자인 상황이고 박세리 씨 개인이 피해자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박세리 씨 개인과 박세리 씨 아버님 개인, 즉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라고 보긴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족 간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친족 상도례라는 개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요.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 상규에 맞게끔 친족 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뭐 감면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발생한 형법상 규정인데 근데 이제 친족 상도례가 대부분 재산범죄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절도죄라든지. 근데 이런 사문서 위조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군다나 고소를 한 주체 자체도 재단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 자체는 이번 사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그런데 박세리 씨가 박세리 재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런 거 간섭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경찰에서 송치를 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거는 자신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죄를 찾아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 이 조사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조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자가 재단인데 재단, 즉 법인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인의 대표자이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박세리 씨의 재단의 대표자는 박세리 씨 본인 한 명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박세리 씨께서는 아버지의 피의 사실과 연루된 사건에 관해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을 하셔서 진술을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향후
고소인 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박세리 씨 본인이 네.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미국인 4명이 대낮에 공원에서 괴한에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문제는 피해자가 내국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국인 그럼 겨냥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가해자는 중국인이고 네. 피해자는 외국인인 미국인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범죄가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속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이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속지주의고 네. 속인주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속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 지금 가해자인 상황이고 범죄자인 상황이죠. 그럼 네. 속기주의보단 속인주의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이오와주 하원 의원의 형제인 것으로 알려져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 사실 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그렇죠. 할지라도요. 예. 그런데 칼을 우연히 휴대해서 들고 다니다가 어떤 특정한 등산객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니고 미국 그 하원 의원의 형제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갑자기 시비를 붙이더니 휘둘러서 공격을 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추단을 해본다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반미 정서와 연관을 지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네. 의화단이 부활했다라는 식의 지금 뭐 호응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화단이라는 게 청나라 말기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세를 배척했던 비밀 결사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미 정서 가 지금 고조화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